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에서 현지인들 사이 손칼국수로 유명한 예전 손칼국시를 리뷰하려 합니다. 대전이 칼국수의 메카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과 함께 대구도 또한 칼국수로 유명하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는 농담도 있는 것처럼 국수와 국시는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칼국수는 대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네요. 예전 손칼국시는 창업한 지 40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지금 사장님이 넘겨받아 하신 지는 25년가량 되었다고 하네요. 상호처럼 처음 창업하신 분이 경상도 분이셨나 봅니다. 저는 약 5년 전쯤 처음 가보았고요. 지금까지 대충 50번 정도는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범한 듯 하지만 다른 곳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많아 다른 네임드 칼국수집들보다 먼저 소개하고 싶어 먼저 올리게 되었네요. 그럼 어떤 식당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예전 손칼국시는 바로 옆에 대전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유성 시장도 있고 주차가 매우 안 좋았는데 정류소가 구암역 옆으로 이전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임시 주차 공간이 생겨 아주 좋네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입식 테이블 8, 9개 정도로 아담합니다. 칼국수 2 주문합니다. 확장 이전하기 전에는 더욱 좁았다네요. 테이블마다 다대기와 고추장아찌가 있습니다. 반찬은 겉절이 김치와 무김치가 있어요. 겉절이는 찢어야 맛있지요. 찢는 동안 국수가 나왔네요. 자, 비주얼 한번 보실까요? 바지락과 김가루, 쑥갓, 호박이 있고 넓적한 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양이 매우 많아요. 양이 크지 않은 사람은 성인 남성도 남길 정도입니다. 먼저 국물 맛을 봅니다. 개운하고 깔끔해요. 육수 주재료가 멸치인데 멸치맛만 나지는 않아요. 적당히 담백하며 감칠맛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면을 먹어봅니다. 부드럽고 찰진 면이 육수를 한껏 머금은 채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맛있어요. 사실 이런 시장통 칼국수가 맛이 특별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요. 기본 육수 재료도 비슷하고 간도 소금으로 할 테니 맛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입맛으로는 여기는 다른 곳들과 좀 달라요. 일단은 기본에 매우 충실하고 좋은 재료들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 저렴한 손칼국수는 당연히 조미료로 감칠맛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조미료를 아주 소량 사용한 것 같아요. 멸치와 야채를 메인 육수로 뒷맛에 미세한 감칠맛이 느껴지는 걸로 보아 마지막 2% 감칠맛을 잡기 위해 아주 약간의 조미료를 사용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맛의 비중이 더욱 강해요. 맛있습니다. 지난 영상 안동국시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동국시는 사골이나 은어 같은 고급 재료로 만든 양반들의 음식이고 예전 국시는 멸치 육수를 베이스로 한 서민들의 음식이랍니다. 처음 창업하신 분도 그걸 염두에 두고 멸치 베이스로 국수를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주변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물론 완전 시장통 칼국수에 비하면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요.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는 근처에서 더욱 작은 규모로 했었는데 가게가 여기보다 더욱 허름했어요. 그때는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가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전하고 제가 가입해 있는 맛집 카페에 소개글이 떠서 처음 가보았고 만족하여 그 뒤 생각날 때마다 가끔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칼국수의 도시 대전에서 제 최애 단골 신도 칼국수를 제외하고는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가기에는 갈 곳들이 매우 많기도 한데 여기는 그래도 꽤 자주 방문한 편입니다. 아까 영상 소개에서 여기가 다른 곳들과 다른 특징들이 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착한 식당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고춧가루를 비롯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고요. 면도 자가제면에 김치도 여기서 직접 담근 겁니다. 어마무시한 양에 최근에 가격이 올랐지만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될 만큼 가격도 착해요. 처음에 겉절이와 무김치가 통으로 나온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재활용을 안 하는 곳이고요. 코로나 이후 그렇게 한 거지만 물컵도 일회용으로 바꾸고 수저와 젓가락도 한 벌씩 종이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종이도 직접 만드신다네요. 가격도 6,500원이지만 2년 만에 올해부터 500원 오른 건데 오를 때마다 500원씩 오릅니다. 500원씩 가격이 오르는 집들은 최대한 버티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올리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사장님과 따님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데 매우 친절하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듯 하지만 무김치를 서빙할 때 접시에 담고 습관처럼 국물 한 국자 끼얹어 서빙합니다. 김치는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겉절이는 아주 약간만 익은 상태이고요. 무김치는 늘 적당히 잘 익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많이 익은 것과 설 익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달라 선택해 먹으라는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김치를 특히 좋아하는데 한 입 물었을 때 상쾌한 탄산감이 느껴집니다. 면도 식소다 안 넣고 밀가루와 전분 딱 두 가지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화가 잘 되는 매우 건강하고도 정직한 맛입니다. 반오픈형 주방으로 제면하시는 모습을 늘 볼 수 있기도 하고요. 호박도 주키니가 아닌 통애호박을 사용합니다. 바지락 칼국수가 아닌데도 냉동이긴 하지만 바지락도 꽤 들어있어요. 이날은 일부러 세어보았는데 12개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착한 가격 업소이기도 한데요.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위생, 청결, 친절도 서비스, 공공성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만족해야 선정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착한 식당이기에 여기 주변에서는 꽤 소문도 잘 나있고 현지인들 사이 맛집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교 시험도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요. 중상위권 학생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S급 네임드 식당들은 별 영향이 없겠지만 이런 A급 인지도를 가진 괜찮은 식당들은 영향이 클 겁니다. 예전에 채널A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착한 식당을 정의하고 화학조미료를 쓰는 식당들은 그냥 탈락시켰었죠. 제가 생각하는 착한 식당은 조미료 사용의 여부보다는 좋은 재료로 합리적인 가격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 요리하는 식당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같은 곳은 제가 현지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 다른 지역도 비슷한 착한 식당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청자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런 착한 식당들이 더욱더 잘 되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큽니다. 42년 전통 대전 예전 손칼국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